자, 오늘은 GUI로 고라니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러한 디버그 창에서 텍스트를 입력받아요. 확인을 클릭하면은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역할, 또는 슬라이더, 스크롤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는 UI들의 그런 것들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쓸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정말 간단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 모든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뷰는 1920, 1080으로 두고 여기서 작업을 해볼게요. 새로운 C# 스크립트를 만들고 GUI 매니저라 쓴 다음에 복사하고 이름을 GUI 매니저 써주고 그대로 끌어다 넣고 트랜스폼 리셋, GUI 매니저를 엽니다. ImGUI, 즉 테스트용으로 GUI를 만들 때는 onGUI 함수 안에서 써야 되는데 GUI.버튼을 만들어 볼게요. 버튼 같은 경우는 인자가 렉트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텍스트가 들어가요. 이거는 버튼의 이름이고요. 먼저 이렇게 하고 보여드릴게요. 플레이하는 순간 이렇게 있죠. 근데 너무 작죠. 왜냐하면 해상도가 1920, 1080이기 때문이에요. 이거를 물론 16:9 이런 식으로 바꿔서 해도 되지만 우리는 스크립트에서 또 조정을 해볼게요. 그러기 전에 먼저 우리가 설정했던 렉트에 대해 알아보려면 여기를 10으로 하고 바로 저장하고 재생한 상태로 바로 보면은 되거든요. 바로 업데이트 돼요. 그래서 여기로 10이 떨어졌죠. Y로 20을 떨어뜨리면 여기로 20이 떨어졌죠. 여기가 0,0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렉트의 세 번째 인자는 가로의 크기, 여기는 세로의 크기입니다. 렉트 같은 경우는 해상도의 크기를 따르는데요. 가로가 전체 다 채우고 싶다 하려면은 스크린 다 위스를 쓰면은 가로 전체 다 돼요. 크기가 이렇게 되는 거 보이죠? 이 하이트도 마찬가지로 스크린 다 하이트를 쓰면 되겠고요. 그러면 10, 10, 100, 100으로 할게요. 이 정도 크기예요. 근데 이게 16:9 비율이 아니라 우리는 보통 작업을 1920, 1080 또는 1080, 1920 이 둘 중에 하나로 작업을 하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은 너무 작아서 너무 코딱지만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1920으로 돼버렸으니까. 1920 중에 100만 차지하니까. 이거를 조정할 수가 있는데 onGUI 가장 첫 번째 줄에 GUI의 매트릭스 행렬이거든요. 매트릭스 4 곱하기 4에 TPS가 뭐냐면 트랜스폼, 로테이트, 스케일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트랜스폼 0,0의 위치가 어느 정도 떨어질지 회전은 그대로 두고, 그리고 스케일은 크기인데 이제 크기를 우리가 조정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받아서요. 볼게요. 재생을 풀고 GUI 매니저를 보면은 매트릭스 스케일을 일단 기본 1로 해주고요. 그 다음에 볼게요. 원래는 그대로 돼 있지만 이제 스케일이 커지면은 이게 커지는 게 보이죠. 여기서 중심점은 지금 여기인데 중심점을 옮길 일이 있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 아래에 있으면 잘려버리기 때문에 옮길 일이 있다면은 이렇게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Z는 안 써요. X, Y로 이렇게 조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저는 여기를 3으로 고정을 하겠습니다. 3으로 고정하고 플레이하니까 됐죠? 그 다음에 이 버튼을 클릭하면 반응이 일어나게 해볼게요. if 문 안에다가만 쓰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버튼이 불 형식을 반환하기 때문에 버튼이 눌린 게 true가 되면은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반응하죠. 박스 같은 경우는 이름을 메뉴로 하니까 여기 안에다가 버튼들 배치하면 될 것 같죠? 글자를 안 쓸 수도 있고요. 여기다가 배치를 하면 되겠죠. 라벨 같은 경우는 그냥 글자만 쓸 수가 있어요. 역시나 기준은 화면 왼쪽이고요. 박스와 별개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입니다. 가로가 50이라서 쓸 수까지 잘리고 있습니다. 내려가고 엔터로 나눠서 5가 떴죠. 이렇게. 그리고 버튼에 마우스로 올리면은 설명이 뜨게 할 수가 있어요. New GUI 컨텐츠를 해서 라벨은 글자니까 거기다가 설명을 띄웁니다. 버튼에 마우스 올리니까 이 아래 설명이 뜬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박스 버튼 라벨이 이런 식으로 있을 때 여기다가 이미지들을 각각 넣을 수가 있어요. 백그라운드를 넣어 볼게요. 옆에 스트링 대신에 텍스처 2D로 받아서 대입도 할 수가 있어요. 보면은 그냥 이렇게 보이거든요. 길다고 해서 늘어나는 게 아니고 비율은 일정하고요. 텍스처는 그냥 스프라이트, 그냥 이런 거 스프라이트 2D 넣으면 되는 거예요. 안에다가 글자랑 이미지랑 같이 넣고 싶다 하면은 New GUI 컨텐츠를 사용해서 이런 식으로 넣으면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보이게 돼요. 물론 GUI 컨텐츠 안에 이미지만 넣기도 가능하고요.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죠. 그리고 GUI에 리피트 버튼이 있는데 이거는 버튼을 누르는 동안 몇 프레임 호출합니다. 콜랩스를 체크하면 묶이게 돼요. 꾹 누르고 있는 동안에는 이 숫자가 증가하는 게 보이죠? 신호를 주기적으로 줘야 될 때 필요하고요. 자, 스트링 값으로 텍스트 필드 스트링을 만들고 GUI에 텍스트 필드를 만들면 인풋 필드처럼 반환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텍스트 필드는 한 줄로 가능하고요. 반환값이 스트링 형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받아야 됩니다. 자, 여기를 클릭하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쓰니까
여기 텍스트 필드 스트링에 안녕하세요 입력된 걸 볼 수 있죠. 자, 스페이스 계속하니까 옆으로 넘어가죠. 자, 여기서 엔터는 안 되는데 텍스트 어리어를 사용하면은 여러 줄이 가능합니다. 엔터를 치고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아시겠죠? 그리고 퍼블릭 불로 토글 불을 만들고 켜고 끄는 거죠. GUI의 토글을 이용해서 불 형식을 반환하기 때문에 이렇게 대입을 할 수가 있고 이름을 쓸 수가 있어요. 이거를 체크하면은 토글 불이 true가 되고요. 해제하면 해제되죠. 그리고 툴바를 만들 수가 있는데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이 툴바 스트링을 보면은 세 가지 스트링 배열이 있죠. 배열에서 인트 값 0, 1, 2가 선택돼요. 기본은 0이고요. 2를 선택하면 인덱스 1번, 3을 선택하면 인덱스 2번으로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셋 중에 하나가 선택되죠. 주어진 범위 내에서요. 그리고 주어진 범위에서 그리드를 만들 수가 있는데 선택된 인덱스고요. 선택할 글자 배열들입니다. 2라고 된 것은 가로로 2개란 말이에요.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죠. 5개 중에 하나를. 인덱스는 여기 나오고요. 가로가 3개로 됐다 하면은 가로가 3개인 그리드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스크롤바 같은 경우는 이렇게 쓰면 되는데요. 최소값, 최대값을 적어주면 됩니다. 플로트로 반환합니다. 0과 10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이 바의 크기 지금 1인데 이거를 2로 늘리면은 요게 좀 더 커졌죠. 이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게 커지면은 끝에 가면은 최대값이 10이었는데 8이 됐죠. 2를 빼가지고 여기를 기준점으로 잡기 때문입니다. 버티컬 스크롤 바도 똑같아요. 맨 아래가 최소값, 메뉴가 최대값이 되겠죠. 2를 빼서 10에서 9가 됐고요. 왔다 갔다 하죠. 자, 호리즌탈 슬라이더입니다. 0에서 10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우리가 값을 설정할 때 많이 쓰는데요. 0에서 10을 정확히 왔다 갔다 하는 값을 설정할 수 있어요. 버티컬 슬라이더 똑같은데요. 위쪽이 10, 아래쪽이 0이면 좋겠죠. 아래쪽은 0이고요. 위쪽은 10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스크롤 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쓰면 되는데요. 비긴 스크롤 뷰, 엔드 스크롤 뷰로 나눠서 이 안에다가 더 추가할 수 있어요. 00의 기준은 스크롤 뷰에 여기가 기준이에요. 여기가 아니에요. 여기가 기준이고 스크롤 뷰에 보여주는 화면의 크기고 최대 크기는 400, 400이고요. 스크롤 뷰 벡터 같은 경우는 드래그해서 움직일 때마다 이 뷰 벡터가 보이죠. 이런 위치들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윈도우 같은 경우는 창을 더 띄우는 건데요. 이 창 안에서 또한 버튼 등의 UI들을 또 배치할 수가 있어요. 윈도우 펑션이라는 함수를 호출하게 할 수도 있는데 이 id가 이 값이고요. 0이고요. 이 윈도우 렉트를 나눈 이유는 여기를 기준으로 x값, y값, width, height를 가져와서 여기서 더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id를 구별해서 함수로 호출할 수 있겠죠. 선택하면 이게 되고요. 선택 해제도 되고요. 호출은 업데이트처럼 계속되네요. 자, GUI의 버튼을 하나 더 만들어 봤는데요. 윈도우 렉트를 기준으로 10, 10을 띄워서 이만큼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 10, 여기 10이 떨어져서 여기에 위치해 있죠. 그리고 GUI가 변할 때마다 호출하게 하는 함수가 있는데 GUI의 change, 우리가 버튼을 누르거나 툴바에 어떤 걸 누르거나 여러가지 GUI가 바뀔 때마다 호출을 할 수 있어요. 지금은 툴바로 했고요. 1, 2가 들어가고요. 툴바의 값이 여기 들어가요. 값을 따라서 첫 번째, 두 번째 클릭을 알 수가 있겠고요. 첫 번째 거 클릭하니까 툴바 클릭, 첫 번째 클릭, 두 번째 거 하니까 툴바 클릭, 두 번째 클릭 떴죠. 그리고 기본 버튼을 만들어서 또 따로 세팅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이게 너무 단조롭다, 색깔이 아름답지 않다, 폰트를 바꾸고 싶다, 이런 걸 세팅을 어떻게 하냐면 재생을 풀고 프로젝트 우클릭 크리에이트 GUI 스킨을 만들고 이름을 GUI 스킨이라고 만들고요. 여기 엄청 여러 가지들이 있죠. 이 중에서 버튼을 바꾸고 싶다, 기본 상태의 이 텍스트 컬러를 바꾸고 싶다, 바꿀 수가 있고요. 백그라운드 다른 걸로 원하는 걸로 바꿀 수가 있어요. 자, 인풋 필드 요걸로 해볼까요? 텍스트 컬러 빨강으로 해보고요. 그리고 폰트를 바꾸려면 여기서 폰트를 바꿀 수도 있어요. 폰트 사이즈 조정 가능하고요. 다른 것들도 다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대입하냐, 퍼블릭으로 GUI 스킨을 가져와서 커스텀으로 가져와서 GUI의 스킨에 커스텀 GUI 스킨을 대입하면 됩니다. GUI 매니저에다가 GUI 스킨을 넣어주고 플레이, 이런 식으로 바뀌었죠. 좀 이상한데 이거는 라인 패치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은 에디터에서도 되고 PC에서도 되고 핸드폰에서도 되죠. 어떤 특정 키가 눌렸을 때 발동하고 싶다 하면은 불 형식을 만들어서 여기서 EJective가 false면 리턴을 시켜서 on GUI가 실행 안 되게 하면은 아예 뜨지 않게 되고요. GUI를 그냥 비활성화하고 싶다 하면은 GUI의 enabled를 false로 만들면은 표시는 되는데 클릭은 안 돼요. 에디터에서는 뜨고 싶은데 핸드폰은 안 뜨고 싶다 하면은 이렇게만 써주면 되겠죠. 에디터에서만 GUI가 표시되고 핸드폰이나 PC는 GUI가 안 나오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저는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